늦여름 장맛비가 잠시 그친 날이었습니다. 한양종이 전 골목의 12살 소녀가 왕실 화원의 닥지를 나르고 있었지요. 휘장 넘어 놓인 초상화를 본 순간 소녀의 걸음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요. 소녀는 겁도 없이 그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화원들이 불경한 말이라며 소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이는 눈을 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궁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가난한 종이전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흉년과 당쟁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지요. 도대체 왕비의 얼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구전야담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늦여름 장맛비가 잠시 그친 한양이었지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골목이었습니다. 종이전 골목의 12살 소녀 연비는 어머니 설화가 싸준 보리주먹밥을 품고 닭지 꾸러미를 날랐습니다. 설화는 새벽부터 바느질을 하다가도 딸의 걸음이 늦으면 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작은 몸으로 큰 짐을 지고도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혀를 차며 안쓰럽다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연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폈습니다. 종이가 저보다 상전입니다. 연비는 웃으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날 종이전 주인은 닭지 100장을 잘못 섞어 놓았습니다. 주인은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연비는 종이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한 장씩 살폈습니다. 빛깔과 결만 보고도 순식간에 두 무더기로 갈라 놓았지요. 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틀림없구나. 어찌 일이 잘하느냐. 연비는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지요. 며칠 전 다녀간 손님의 얼굴도 연비는 눈썹 한 올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주인은 그 말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지요. 허허, 주인의 셈보다 아이의 눈이 더 정확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날 오후 연비는 왕실 화원으로 닭지를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붓과 먹 냄새가 가득했지요. 화원 하나가 짐을 받으며 빨리 두고 나가라 손짓했습니다. 여기는 아이가 함부로 둘러볼 곳이 아니다. 연비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지요. 휘장 너머로 세워둔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비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화원이 재촉했지만 연비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캔버스 속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요. 연비는 마침내 그렇게 외쳤습니다. 놀란 화원들이 불경한 말이라며 아이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연비는 겁을 먹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지요. 왼쪽 귓불에 점이 있어요. 다리도 크기도 같아요. 화원들의 웃음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늙은 화원 하나가 붓을 든 채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옆에 섰던 화원이 조용히 하라며 연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늙은 화원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아섰지요. 아이의 말을 마저
들어보자. 연비는 한 가지를 더 짚어냈습니다. 입꼬리가 어머니보다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늙은 화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원 구석에서 있던 사내가 조용히 몸을 돌렸지요. 호조판서 문석태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초상 제작을 지켜보는 척하며 줄곧 자리를 지키던 자였습니다. 아이의 말을 낱낱이 듣고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그는 품속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종이전 계집아이와 그 어미라는 글자였지요. 붓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인은 수첩을 소매에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호조판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해질 무렵 연비는 설화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맡에 놓인 낡은 자개상자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연비는 상자 뚜껑에 매화가 7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드리면 한쪽에서만 빈 울림이 난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아이의 장난이었습니다. 설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밟는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연비는 눈을 떴지만 설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는 조용히 멀어졌지요. 설화는 그제야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용히 묻는 연비에게 설화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평온했던 하루는 이미 그 소리와 함께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호지의 사내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설화는 재빨리 등잔불을 끄고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연비는 그대로 얼어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림자는 한참을 서성이다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으로 채워졌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설화는 조심스레 문틈을 살폈습니다. 바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제야 설화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장독 2개를 옮기더니 젖은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검붉은 매화 자개상자가 나왔지요. 연비는 그것을 늘 바느질함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베개맡에 놓여있던 그 상자가 흙 속에서 나올 줄은 몰랐지요. 설화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이윽고 뚜껑이 열리자 안쪽에 낯선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아기의 초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왕실에서만 쓰는 봉황 문양이 그려져 있었지요. 연비는 숨을 멈추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상자 옆면을 7차례 두드렸지요. 마지막 한 번에서만 빈 소리가 났습니다. 연비가 까닭을 물었지만 설화는 답하지 않고 문부터 걸어 잠갔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해에
태어났단다. 설화는 자신과 왕비가 쌍둥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이 영모에 휘말리자 한 아이만 궁으로 들어갔다고 했지요. 연비는 귀를 의심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갓난아기 둘 중 하나만 궁으로 숨어들었다. 남은 아이는 먼 친척 손에 맡겨져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자라온 사연이라고 설화는 담담히 말했지요. 연비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설화는 낡은 명주 베넷볼을 펼쳤지요. 설화를 길러준 양어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이 비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상에서 설화의 손을 붙잡고 남긴 말도 함께 전했지요. 왕비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상자를 열라 했다. 베넷보에는 반으로 갈라진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지요. 설화가 간직한 쪽에는 갈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로 보이는 흔적이었지요. 연비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만져 보았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천의 감촉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딸의 눈을 설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룩이 내 이모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도 이제는 모른다. 설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지요. 연비는 더 묻지 못하고 베넷볼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연비는 상자의 나머지 봉인을 마저 풀어 보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요. 설화는 창밖을 살피며 낳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 목숨부터 지켜야 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문석태의 하인이 검은 복면을 고쳐 쓰고 있었지요. 그는 낮에 화원에서 엿들은 말을 이미 주인에게 전한 뒤였습니다. 영을 받고 다시 이곳까지 온 것이 분명했지요. 집 안의 불빛이 꺼진 것을 확인한 하인은 잠시 담장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다음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밤은 점점 더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밤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설화는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연비는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창밖으로는 이따금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야 설화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연비는 그 옆에서 상자를 품에 안은 제 어머니를 가만히 지켰습니다. 어젯밤의 그림자도 오늘의 진실도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요. 다만 무언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만은 연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간밤의 발소리를 아직 잊기도 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복면인들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뒷문과 앞문이 동시에 막히고 있었지요. 연비는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 버렸지요. 어제 지붕 위를 서성이던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설화는 베넷보 한 조각을 딸의 저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자개 상자는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지요. 뛰어야 한다. 설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연비는 종이 삶는 큰 가마 곁을 지나쳤지요. 솥에서 피어오르던 힘을 그대로 쏟아 시야를 가렸습니다. 복면인들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 모녀는 젖은 닭씨 꾸러미를 넘어뜨렸지요. 발밑이 미끄러워진 틈을 타 두 사람은 뒷담을 넘었습니다. 담 너머로 뛰어내린 연비는 무릎이 까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골목을 내달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설화는 그럴수록 딸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연비가 관하로 가자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설화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들이 대낮에도 두려움이 없다면 관아 안에도 기가 있을 것이다. 설화는 그렇게 말하며 시장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좌판 사이를 지나며 설화는 상인의 등 뒤로 몸을 낮추었지요. 연비도 어머니를 따라 물건 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마저 서로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복면인 하나가 떨어진 베넷보 시로라기를 주었지요. 그것을 들고 곧장 문석태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석태는 매화 자수를 확인하고는 눈빛이 서늘해졌지요. 그는 시로라기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산채로 잡아. 오너라? 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양 곳곳의 사람을 풀겠다며 그들은 서둘러 흩어졌지요. 같은 시각 문석태는 호조 구휼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는 관리들을 세워 놓고 곡식 자루에 술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명이 떨어지자 자루의 절반은 자기 사창으로 옮겨졌지요. 빈 자루에는 모래를 채워 입구에 가지런히 쌓아 두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곡식이 가득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줄지어 배급을 청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문석태는 그들을 창고를 습격한 도적이라 몰았습니다. 억울하다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요. 군졸들은 노인과 아나까지 마당에 꿀려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매질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지요. 한 아나기 등에 업은 아이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빈 죽그릇을 내밀며 울부짖었지요.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안악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석태는 장죽으로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나라, 곡식이. 내 자식 젖이냐?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지요. 쓰러진 백성들 곁으로 모래 섞인 곡식이 흩어졌습니다. 멀리 담벼락 뒤에
숨어 이를 지켜보던 연비가 있었지요. 연비는 문석태의 얼굴과 장축에 새겨진 은장 문양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백성의 배를 비워 제 곳간을 채웠으니 이런 도둑이 또 있을까요? 연비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설화가 딸의 손을 당겨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쪽을 돌아보았지요. 쌓인 곡식 뒤에서 문석태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웃음이 연비의 눈에 오래도록 깊이 박혀 버렸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던 연비는 그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서도 설화의 걸음은 좀처럼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모녀는 낯선 담벼락 아래를 전전했습니다. 배고픔도 두려움도 말없이 함께 견뎌냈지요. 하지만 문석태의 추격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호조설이 도겸의 아버지는 창고에서 모래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자루를 눌러보던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실제 운송표와 배그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챘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거듭 다시 세어 보아도 결과는 같았지요. 그는 밤새 장부를 정리해 조심스레 상관에게 이 일을 고했습니다. 정직하게 밝히면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싸늘한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문석태는 운송표를 도리어 그의 소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장부를 훔친 자로 몰아세우기 위함이었지요. 아전들은 도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에도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했지요. 포승에 묶인 손목을 바라보는 도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겸은 관아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요.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문지기는 문석태의 명이라며 아이의 호패까지 빼앗아 진흙에 던졌습니다. 도겸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호패를 더듬어 찾았지요. 비에 젖은 호패를 가슴에 품고 도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짜 운송표를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지요. 그것만이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연비가 그 모습을 멀리 지켜보고 있었지요. 연비는 도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도겸은 젖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도겸은 매일 관아 주변을 서성이며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지요. 문지기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냉담했지요. 그럴수록 도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구휼미
손실을 의심하고 있었지요. 여러 날 장부를 살피던 왕비는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짚어냈지요.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문석태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문석태는 서둘러 궁중 약방의 하급 의관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두둑한 은전 꾸러미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입만 잘 놀리면 이것의 10배를 더 얹어주겠네. 의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은전을 받아 들었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지요. 의관은 왕비의 탕약에 정신을 흐리는 초가루를 섞었지요. 약을 올릴 때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맥안에는 왕비가 까닭없이 소리치며 사람을 의심한다고 적었지요. 거짓 글자를 쓰는 붓끝이 종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왕비가 약을 거부했습니다. 며칠째 탕약을 물리며 왕비는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요. 호조 장부부터 조사하라 요구했습니다. 문석태는 그 말을 광증의 증거라며 국왕에게 왜곡해 올렸지요. 국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왕비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약에 취한 왕비는 초상화를 붙잡고 쓰러졌지요. 시녀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왕비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문석태는 지워지지 않은 귓불의 점을 보며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종이전 골목의 여인이었지요. 그는 초상화 속 왕비의 얼굴과 그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그려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면 쓸모는 무궁무진할 것이었지요. 왕비를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얼굴을 앉힐 수도 있었습니다. 문석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는 즉시 종이전 골목을 뒤지라 명을 내렸습니다. 모녀를 찾는 대로 산채로 데려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요. 모녀와 왕비를 한꺼번에 삼킬 계책이 그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계책의 전모를 알지 못했지요. 문석태는 붓을 들어 사병들에게 내릴 명단을 써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석태는 소매를 거두며 사병들을 불러 모았지요. 오늘 밤 안으로 계집아이와 그 어미를 찾아 오너라. 사병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을 숨어서 지낸 뒤였습니다. 연비와 설하는 왕비의 병세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해민서로 종이를 나르는 행렬 뒤에 슬쩍 섞여 구웅 서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짐을 진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숨을 고르며 설화는 연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관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지요. 설화는 궁에서 나온 약재 껍질의 냄새를
가만히 맡아 보았지요. 코끝을 스치는 쓴 냄새의 설화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이건 초호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야. 설화가 낮게 속삭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비의 등줄기마저 서늘하게 식는 순간이었지요. 문석태의 사병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설화는 딸의 손을 잡아 채듯 붙들고 몸을 돌렸지요. 두 사람은 엿장수, 수레를 밀어 골목을 막고서 달아났습니다. 수레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길바닥에 넘어졌지요. 그런데 연비가 한 가락을 훔친 줄 안 엿장수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엿값 내고 가야지. 엿장수는 두 사람을 쫓아 골목까지 따라왔지요. 그 외침이 오히려 추격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먹지도 못한 엿값 때문에 목숨길이 들킬 판이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지요. 갈림길에 다다르자 설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개 상자를 연비의 품에 밀어 넣었지요. 연비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가거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어머니 없이는 절대로 못 가요. 연비가 소리쳤지만 설화는 딸의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연비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설화는 이미 반대편 길로 뛰고 있었지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연비는 눈에 담았습니다. 이 모습을 잊지 않으리라 마음속 깊이 새겼지요. 사병들은 왕비와 닮은 얼굴을 한 설화를 쫓아갔지요. 연비는 그 틈에 겨우 몸을 피해 어두운 처마 밑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지요. 빗물이 처마를 타고 연비의 발등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개 상자를 품에 아는 팔에 점점 힘이 들어갔지요.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서서히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비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붙잡힌 설화는 문석태의 별채로 끌려갔지요. 칼을 든 무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녀들은 그 앞에서 떨며 설화에게 왕비의 당의를 입혔지요. 머리를 매만지는 손끝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요. 저항해봐야 소용 없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석태는 설화 앞에 서서 국왕 앞에서 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짚어가며 반복해서 익히게 했지요. 스스로 병이 깊어 정사를 떠나겠다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문석태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품속에 물건을 꺼냈지요. 연비의 낡은 댕기였습니다. 색이 바랜 그 댕기를 설화는 단번에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는 탁자 위에 그것을 천천히 던져 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틀리면 다음에는 아이의 손가락이 올 것이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말없이 흘러 내렸지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설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딸의 댕기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두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설화는 딸을 살리고자 왕비의 걸음과 말투를 익히는 척하기로 했지요. 밤새 거울 앞에 서서 왕비의 몸짓을 흉내 냈습니다. 문석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승리를 확신했지요. 똑같은 얼굴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세상이 내 것이다. 그의 웃음소리가 별채 마당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곁에 선 아전들도 비위를 맞추듯 따라 웃었지요. 빗소리마저 웃음을 삼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연비는 자개 상자를 품에 안고 종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걸은 탓에 발바닥이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익숙한 골목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인은 문석태의 관리들이 이미 여러 차례 다녀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연비는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고 목이 쉬도록 사정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주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종이전 주인은 연비가 왕실 물건을 훔치고 어머니를 팔아 달아났다는 당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을 붙인 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연비가 외쳤지만 주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울면서도 아이의 짐을 문 밖에 내놓았지요.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렸습니다. 연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아섰지요. 한때는 정겹던 그 문이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연비는 젖은 보리떡을 둘로 나눴습니다. 품속에 남은 마지막 먹을거리를 그대로 나눈 것이었지요. 한쪽을 길고양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라도 어미를 잃지 마라. 연비는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고양이는 잠시 연비를 바라보다 떡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자 연비는 빈 닥지 광에 몸을 눕혔지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자 온몸이 가늘게 떨려 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댕기가 문석태 별채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뒤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연비는 몸을 일으켜 다시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별채의 담장을 살피던 연비는 인기척을 느꼈지요. 돌아보니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비는 반사적으로 그 그림자의 팔을 힘껏 붙잡았지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붙잡힌 아이도 지지 않고 맞서 소리쳤습니다. 놓아라. 나야말로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잠시 멈칫했지요. 바로 도겸이었습니다. 도겸 역시 연비를
장부, 도둑의 한패라 의심했지요. 서로에 대한 의심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진흙탕에서 서로의 소매를 붙들고 다투었지요. 옷자락이 흙탕물에 젖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술라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아이는 동시에 숨을 죽였지요. 연비는 재빨리 도겸을 술 취한 오라비라 둘러댔습니다. 오라버니가 또 과음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술라군은 미심쩍은 얼굴로 두 아이를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도겸은 얼떨결에 비틀거리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다행히 술라군은 그대로 지나쳐 갔지요. 두 아이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가 구휼미 운송표 때문에 잡혔다고 밝혔지요. 담담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연비는 문석태가 왕비와 어머니를 함께 노리고 있다고 털어놓았지요. 서로의 사정을 듣던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원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지요. 우리 같이 싸워야겠다. 도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비도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꼭 맞잡았지요. 두 아이는 장부와 설화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데 굳게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채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왕비의 가마가 천천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땅을 무겁게 디디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게 멈춰 섰지요. 가마 휘장 사이로 얼핏 보인 그 얼굴은 분명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설화가 이미 궁으로 옮겨질 처지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도겸이 연비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두 아이는 그렇게 빗속에서 어른들도 하지 못한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마가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멀어지는 가마를 지켜보는 두 눈에 뜨거운 물기가 어렸지요.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문석태는 약에 취한 진짜 왕비를 패고 지하 감실로 옮겼습니다. 가마꾼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을 틈타 움직인 일이었지요. 축축한 계단을 내려가 왕비를 뉘일 때에도 그의 손길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때 존귀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둠 속에 홀로 갇혀버렸지요. 문 밖에는 광증이 깊은 죄인을 가뒀다는 팻말이 세워졌지요. 지나는 이들은 그 팻말을 보고 멀찍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폐궁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지요. 그는 설화에게 왕비의 당의를 입혀 발걸음과 절하는 높이까지 되풀이하게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설화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문석태는 곁에 선 어린 시녀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시녀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요. 10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언제나 죄 없는 시녀였습니다.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릴 때마다 설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설화가 그럴 때마다 몸을 던져 시녀를 감쌌습니다.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문석태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에게는 두 사람 모두 그저 쓸모 있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설화가 시녀를 때리지 말라며 대역을 거절하자 문석태는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만 남았지요. 국왕에게 올릴 폐위 청원문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왕비의 수결을 흉내내라고 명하였지요. 설화는 붓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얼룩처럼 번지고 있었지요. 문석태는 진짜 왕비가 죽으면 설화를 병사한 왕비로 꾸밀 것이라 했습니다. 설화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역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요. 역적이라는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설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설화는 붓을 다시 고쳐 쥐고 왕비의 수결을 어색하게 그려 나갔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칼끝처럼 아팠지요. 설화는 마지막 획을 긋고서야 붓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날 문석태는 별채 마당에 빼돌린 구휼미를 쌓아 놓았지요. 곡식 자루가 마다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들과 술상을 버리며 껄껄 웃었지요. 담밖에는 굶주린 백성이 줄지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세상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듯 했지요. 한쪽은 술과 웃음으로, 다른 한쪽은 배고픔과 신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화가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다 문석태에게 청했습니다. 곡식만이라도 백성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는 대답 대신 쌀자루를 칼로 찢었지요. 찢어진 자루에서 쌀알이 마당 가득 하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흙탕의 곡식을 쏟고는 군화로 짓밟았지요. 깨끗한 쌀알이 순식간에 검은 진흙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내가 왕비 노릇을 잘하면 저들에게 죽이라도 주겠다. 그는 조롱하듯 말했지요. 관리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잔을 들어 그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바른 말을 하지 못했지요. 술에 취한 문석태는 진상품 안료장부와 구휼미 운송표를 같은 붉은 수결로 결제해 탁자에 흘렸습니다. 취기의 붓끝이 흔들려 수결에 모양이 유난히 크고 진하게 남았지요. 문틈으로 지켜보던 도겸이 그 수결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도겸은 소매 속에 숨긴 작은 종이에 붉은 수결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그렸지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재빨리 종이를 솜에 깊숙이 감추고 숨을 죽였지요. 문틈으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확인한 도겸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레 가라앉혀야 했지요. 행여 들켰다면 아버지도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었지요. 도겸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내일은 이수결을 연비에게 보여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도겸은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발걸음을 서둘렀지요. 품속에 감춘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도겸은 낡은 옷 한 벌을 구해 연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화서의 자빌곤을 뽑는다는 방이 붙었다. 연비는 옷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도겸은 확신에 찬 얼굴로 연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산실청 기록에 흔적을 찾으려면 궁 안으로 들어갈 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둘 다 이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각오를 확인했지요. 연비는 도겸이 구해온 허름한 남자아이 옷을 입었지요. 품이 넉넉해 몇 번이나 소매를 시간이 없어. 접어 서두르자. 올려야만 알겠어. 했지요. 조심해야 해. 도화서 자빌곤 시간이 선발에 없어. 섞여 서두르자.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해. 긴장한 탓에 손끝이 시간이 아주 없어. 서두르자. 조금 떨렸지요. 알겠어. 조심해야 먹을 해. 가는 솜씨와 종이를 시간이 고르는 없어. 서두르자. 눈으로 늙은 알겠어. 조심해야 화원의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늙은 서두르자. 화원은 예사 알겠어. 조심해야 아이가 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알아보았지요. 알겠어. 말없이 조심해야 지켜보는 눈빛에 예사롭지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아는 총기가 알겠어. 서려 조심해야 해. 있었습니다. 화원이 이름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물었지요. 알겠어. 연비는 조심해야 급히 대답했지요. 시간이 연돌입니다. 없어. 서두르자. 배가 고파 알겠어. 연근전 조심해야 해. 생각만 하다 지은 시간이 이름이었습니다. 없어. 서두르자. 단밖에서 알겠어. 이를 조심해야 지켜보던 해. 도겸은 웃음을 시간이 없어. 삼켜야 했지요. 서두르자. 알겠어. 하마터면 조심해야 해. 웃음소리가 새어 나갈 시간이 뻔했습니다. 없어. 서두르자. 도화서에 들어간 알겠어. 조심해야 해. 연비는 왕비 초상을 다시 시간이 없어. 손보라는 서두르자. 밀명이 알겠어. 내려왔음을 조심해야 해. 알았지요. 시간이 이상한 없어. 낌새를 서두르자. 느낀 알겠어. 연비는 조심해야 해. 더욱 조심스레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없어. 서두르자. 밤마다 알겠어. 쓰다 버린 조심해야 해. 초본을 몰래 모았지요.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남들이 잠든 사이 알겠어. 어둠 이제 속에서 물러서십시오. 종이를 하지만 뒤지는 전하, 신경이 일이 쓰입니다. 반복되었지요. 염려 마십시오. 먼지투성이 이제 서라 물러서십시오. 사이에서 하지만 낡고 전하, 신경이 빛바랜 쓰입니다. 초본 몇 장을 염려 마십시오. 이제 찾아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그 안에는 하지만 낯익은 신경이 쓰입니다. 얼굴에 밑그림도 염려 마십시오. 섞여 이제 있었지요. 물러서십시오. 연비는 하지만 그것을 전하, 신경이 쓰입니다. 품속 깊이 염려 마십시오. 소중히 이제 물러서십시오.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전하, 늙은 신경이 화원이 쓰입니다. 문석태에 염려 마십시오. 명을 받은 관리 이제 물러서십시오. 앞에서 왕비의 하지만 전하, 귓불점을 신경이 쓰입니다. 덧칠해 염려 마십시오. 지우는 장면을 이제 물러서십시오. 목격했지요. 하지만 전하, 붓끝이 신경이 쓰입니다. 점을 염려 마십시오. 지워갈수록 이제 물러서십시오. 연비의 눈빛도 하지만 전하, 차갑게 신경이 가라앉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관리가 돌아가자 이제 물러서십시오. 화원은 붓을 내려 하지만 전하, 놓고 신경이 쓰입니다. 한숨을 염려 마십시오. 내쉬었지요. 이제 물러서십시오. 늙은 화원의 하지만 전하, 어깨가 신경이 그날따라 쓰입니다. 염려 유난히 마십시오. 무거워 이제 물러서십시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하, 연비는 버려진 신경이 붓에 쓰입니다. 염려 묻은 마십시오. 안료를 천 이제 물러서십시오. 조각에 몰래 하지만 전하, 신경이 보관했습니다. 쓰입니다. 훗날 염려 이것이 마십시오. 증거가 이제 물러서십시오. 되리라는 예감이 하지만 전하, 들었지요. 신경이 쓰입니다. 문석태는 염려 마십시오. 산실처 이제 옛 물러서십시오. 문서를 찾기 하지만 전하, 위해 신경이 궁의 쓰입니다. 패고를 염려 마십시오. 뒤졌습니다. 이제 물러서십시오. 먼지 쌓인 서고를 하지만 전하, 신경이 샅샅이 쓰입니다. 뒤지게 염려 마. 했지요.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쌍둥이 저 여자가 출생을 감히 부탁입니다. 진실을 적은 밝혀주세요. 장부가 조용히 하라. 비어 있음을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부탁입니다. 그의 진실을 얼굴이 밝혀주세요. 조용히 분노로 하라. 붉게 전하, 달아올랐지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관련 감히 서리를 부탁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모조리 조용히 잡아 하라. 드렸습니다.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영문도 저 여자가 모른 감히 채 부탁입니다. 진실을 끌려간 밝혀주세요. 조용히 이들의 하라. 비명이 관하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곳곳에서 여자가 감히 부탁입니다. 들려왔지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조용히 그중 하라. 몇은 산실처 전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근처에도 저 여자가 가 감히 본 부탁입니다. 진실을 적조차 밝혀주세요. 없는 조용히 하라. 이들이었습니다. 전하, 제 말을 늙은 들어주십시오. 산파가 저 여자가 서러워 감히 부탁입니다. 진실을 왕비의 밝혀주세요. 출생을 조용히 하라. 증언하려 전하, 제 말을 하였지요. 들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감히 용기를 부탁입니다. 내어 진실을 밝혀주세요. 관아를 조용히 하라. 찾아간 전하, 길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문석태는 감히 부탁입니다. 역적 진실을 밝혀주세요. 집안과 조용히 하라. 내통한 전하, 자라모라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옥에 여자가 가두었지요. 부탁입니다. 진실을 산파는 밝혀주세요. 조용히 억울함을 하라. 호소했지만 전하, 제 말을 아무도 들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감히 들어주지 부탁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 평생을 아기 전하, 제 말을 받는 이 일로 문서를 살아온 넘기세요. 손이 감히 거친 이건 안 오라줄에 된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묶였지요. 건방진 것. 산파의 이 문서를 집에서 넘기세요. 압수한 이건 안 문서와 된다. 포기하지 않을 족보를 거예요. 관하 건방진 것. 마당에서 이 문서를 넘기세요. 태웠지요. 감히 이건 안 된다.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을 지켜온 거예요. 기록이 건방진 것. 순식간에 이 문서를 넘기세요. 제가 되어 감히 이건 안 된다. 흩날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불길이 건방진 것. 치솟는 동안 문서를 백성들은 넘기세요. 감히 화를 이건 안 입을까 된다. 포기하지 않을 아무도 거예요. 입을 건방진 것. 열지 이 못했지요. 문서를 넘기세요. 문석태는 이건 안 산실처 된다. 포기하지 않을 기록을 거예요. 찾는 건방진 아이가 것. 이 있다는 문서를 보고를 넘기세요. 감히 받았지요. 이건 안 된다. 포기하지 않을 도화서에서 거예요. 이상한 건방진 것. 행동을 이 하는 문서를 아이가 넘기세요. 감히 있다는 이건 안 밀고가 된다. 포기하지 않을 들어온 거예요. 것이었습니다. 건방진 것. 이 도화서 문서를 출입 넘기세요. 명부를 이 문서가 진실을 가져오라 말한다. 맞아, 모두 명했지요.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명부를 한다. 넘기는 진실을 위해. 그의 이 손끝에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 서늘한 맞아, 모두 확신이 들어라. 우리는 서려 행동해야 있었습니다. 한다. 연비가 숨을 이 곳은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 다시 맞아, 좁아지고 모두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있었지요. 늙은 화원은 이 그런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 낌새를 맞아, 모두 눈치채고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연비를 조용히 이 불러 문서가 세웠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오늘 맞아, 밤은 모두 들어라. 이만 우리는 행동해야 돌아가거라. 한다. 화원의 이 눈빛에는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 알 수 맞아, 없는 모두 걱정이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담겨 한다. 있었지요. 무언가 이 문서가 눈치챈 진실을 말한다. 듯했지만 맞아, 모두 더는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캐묻지 한다. 않았습니다. 연비는 이 고개를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 숙이고 맞아, 모두 도구를 들어라. 우리는 행동해야 정리하며 한다. 다음 행동을 이 얼굴들 궁리했지요. 정말 그녀들인가? 품속에 진정하거라. 감춘 아니에요. 안료 이건 말도 안 천 돼. 조각이 이 손끝에 얼굴들 만져 정말 그녀들인가? 졌습니다. 진정하거라. 아니에요. 이건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돼. 문석태의 이 죄를 얼굴들 정말 그녀들인가? 증명할 처 진정하거라. 번째 아니에요. 이건 말도 증거였지요. 안 돼. 오늘 밤 이 안으로 얼굴들 정말 그녀들인가? 이곳을 떠나야 진정하거라. 한다는 아니에요. 이건 것을 말도 안 돼. 직감했지요. 이 얼굴들 정말 연비는 그녀들인가? 짐을 정리하는 진정하거라. 척하며 아니에요. 이건 도구 말도 안 사이 돼. 깊숙한 곳에 이 처 얼굴들 정말 그녀들인가? 조각을 진정하거라. 숨겼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깊고 말도 안 돼. 어두운 그날 이 얼굴들 밤이었습니다. 정말 그녀들인가? 연비는 진정하거라. 옥에 갇힌 아니에요. 이건 말도 늙은 안 돼. 산파에게 이 종이를 얼굴들 정말 전달하려 그녀들인가?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산파가 말도 안 돼. 인정전에서 이 증언할 얼굴들 내용을 정말 미리 그녀들인가? 글로 진정하거라. 정리해 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것이었지요. 돼. 밤새 이 촛불 얼굴들 아래서 정말 그녀들인가? 한 글자씩 진정하거라. 눌러 아니에요. 써 이건 말도 내려간 안 돼. 이 종이였습니다. 얼굴들 정말 그녀들인가? 산파가 겪은 일을 진정하거라. 아니에요. 빠짐없이 이건 말도 안 돼. 담으려 이 정성껏 얼굴들 정말 떼쓴 그녀들인가? 흔적이 진정하거라. 역력했지요. 아니에요. 이건 말도 몰래 안 돼. 담장을 넘던 이 얼굴들 중도화서 정말 관리에게 그녀들인가? 진정하거라.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 발이 다 말에 이- 닿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손목이 움직인다.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관리의 자연스럽게 소나기는 움직인다. 생각보다 훨씬 억셌지요. 종이는 그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움직인다. 빼앗겨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자연스럽게 종이 움직인다. 조각이 빗물 웅덩이 위로 흩어졌지요. 남장을 한 자연스럽게 사실까지
드러나 관아 마당에 꿀려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사이로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눈길도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물러서라. 못했습니다. 문석태의 아전은 돼. 채찍을 지켜들며 물러서라.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계집아이가 안 돼. 긁어 그림을 훔쳐 물러서라. 무엇에 쓰겠느냐. 주변 안 사람들은 돼. 아무도 나서서 물러서라. 말리지 못했지요. 그저 눈을 안 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일 물러서라. 뿐이었습니다. 채찍이 안 허공을 돼. 갈랐습니다. 물러서라. 연비의 손등에는 붉은 피가 안 돼. 맺혔지요. 물러서라.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채찍이 물러서라. 떨어질 때에도 연비의 눈빛만은 결코 물러서라.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비는 안 돼. 품속에 마지막 물러서라. 보리떡을 자신보다 어린 옥졸의 안 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물러서라. 아이는 놀란 눈으로 안 연비를 돼. 이게 바라보았지요. 무슨 짓이냐? 받아도 가만히 되는지 계십시오. 놔라. 망설이는 놓으란 눈치였지만 결국 이게 조심스레 무슨 짓이냐? 떡을 가만히 받아 계십시오. 놔라. 들었지요. 놓으란 말이다. 작은 손으로 떡을 이게 무슨 꼭 짓이냐? 쥔 가만히 아이의 계십시오. 모습에 놔라. 연비는 놓으란 말이다. 잠시나마 옅은 이게 무슨 짓이냐? 웃음을 가만히 지었습니다. 계십시오. 놔라. 옥졸은 그 놓으란 모습을 말이다. 못 본 척 이게 무슨 짓이냐? 고개를 가만히 돌렸지요. 계십시오. 놔라. 빈 배를 놓으란 움켜쥔 채 말이다. 호조 이게 장부고로 무슨 짓이냐? 가만히 끌려갔습니다. 계십시오. 놔라. 찬비가 새는 놓으란 말이다. 장부고였지요. 이게 무슨 빗물이 짓이냐? 벽을 타고 가만히 계십시오. 바닥까지 놔라. 흘러 놓으란 말이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젖은 짓이냐? 가만히 흙바닥에서 계십시오. 놔라. 비릿한 놓으란 냄새가 말이다. 올라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연비는 빈 가만히 녹그릇에 계십시오. 놔라. 빗물만 놓으란 받아 말이다. 놓았지요. 이게 무슨 짓? 오늘 죽은 쌀이 괜찮아, 울지 마. 물에 언니 얼굴을 고마워요. 비추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는 괜찮아, 울지 마. 웃음조차 언니 고마워요. 서글펐습니다. 빗물에 비친 채 괜찮아, 얼굴을 울지 마. 가만히 언니 들여다보았지요. 고마워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괜찮아, 야윈 울지 마. 모습이 언니 물겨 고마워요.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장부고 벽 언니 너머에서는 고마워요. 설화가 왕비의 말투를 괜찮아, 강제로 울지 마. 연습하는 언니 소리가 고마워요.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괜찮아, 힘겹게 울지 마. 따라하는 언니 목소리가 고마워요. 벽을 타고 희미하게 괜찮아, 전해졌지요. 울지 마. 틀릴 언니 때마다 고마워요. 회초리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연비는 참지 언니 못하고 고마워요. 벽을 두드렸지요. 주먹이 괜찮아, 온통 울지 마. 앞을 언니 때까지 고마워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설화는 울지 마. 딸의 언니 목소리를 고마워요. 알아보고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괜찮아, 울지 마. 침묵이 언니 오히려 고마워요.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연비는 언니 벽에 고마워요.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지요. 괜찮아, 울지 마. 문석태가 언니 모녀의 고마워요. 반응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괜찮아, 울지 마. 숨어서 언니 지켜보는 고마워요. 눈길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괜찮아, 듯했습니다. 울지 마. 방 언니 안의 고마워요. 촛불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는 괜찮아, 울지 것만 마. 같았지요. 언니 고마워요. 연비는 어머니를 부르면 즉시 죽일 괜찮아, 울지 마. 수 있다는 언니 협박을 고마워요. 들었습니다. 옥졸의 낮고 괜찮아, 울지 차가운 마. 목소리가 언니 고마워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지요. 괜찮아, 울지 입을 마. 막고 상처 언니 고마워요. 난 손으로 베넷보에 메와 괜찮아, 자수만 울지 마.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거친 자수의 결이 손끝에 괜찮아, 그대로 울지 마. 느껴져 언니 왔지요. 고마워요. 포기하려던 이게 연비는 무엇이오? 어머니가 조정의 결정이요. 자개 상자를 알겠소. 열기 전 7번 두드리던 이게 무엇이오? 모습을 조정의 떠올렸습니다. 알겠소. 문득 그 기억이 이게 번개처럼 무엇이오? 머릿속을 조정의 결정이요. 스쳤지요. 알겠소. 상자의 마지막 한쪽에서만 무엇이오? 빈 조정의 울림이 결정이요. 났다는 알겠소. 사실도 함께 이게 떠올렸습니다. 무엇이오?
포기하기에는 결정이요. 아직 알겠소.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연비는 어두운 결정이요. 장부고 알겠소. 바닥에 손끝으로 상자에 이게 무엇이오? 모양을 그려 조정의 결정이요. 보았습니다. 알겠소. 빗물이 그린 선을 이게 따라 무엇이오? 흘러내려 조정의 결정이요. 이내 지워지고 알겠소. 말았지요. 그래도 이게 연비는 무엇이오? 같은 조정의 선을 몇 결정이요. 번이고 알겠소. 다시 그려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7번의 조정의 두드림. 결정이요. 가운데 알겠소. 마지막 한 번만이 달랐다는 이게 무엇이오? 사실을 조정의 다시금 결정이요. 곱씹었지요. 이 두드림의 의미를 너무 늦었구나. 반드시 아닙니다, 밝혀내야 아버지. 함께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무슨 아들아, 너무 늦었구나. 수를 써서든 아닙니다, 아버지. 그 답을 함께 반드시 이겨냅시다. 찾아내겠다고 아들아, 마음 너무 먹었지요. 늦었구나. 아닙니다, 연비는 아버지. 함께 무릎을 이겨냅시다. 감싸 안고 몸을 아들아, 너무 웅크린 늦었구나. 채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 밝기를 함께 기다렸습니다. 비는 그칠 줄 아들아, 너무 늦었구나. 모르고 밤새 아닙니다, 아버지. 장부고 함께 지붕을 이겨냅시다. 두드렸지요. 아들아, 너무 먼동이 늦었구나. 트려면 아닙니다, 아버지. 아직 함께 한참이나 이겨냅시다. 남은 듯했지만 아들아, 연비는 너무 늦었구나. 눈을 아닙니다, 감지 아버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날 아들아,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밤새 아닙니다, 내리던 아버지. 비는 함께 이겨냅시다.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들아, 너무 잿빛으로 늦었구나. 아닙니다, 무겁게 아버지. 가라앉아 함께 이겨냅시다. 있었지요. 아들아, 문석태는 너무 늦었구나. 연비를 아닙니다, 아버지. 장부고에서 함께 이겨냅시다. 끌어냈습니다. 밤새 아들아, 너무 갇혀있던 늦었구나. 연비의 아닙니다, 눈은 함께 쉽게 이겨냅시다. 빛에 적응하지 아들아, 너무 늦었구나. 못했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퉁퉁 함께 부은 이겨냅시다. 발로 겨우 몇 오늘 참 걸음을 평화롭네요. 네, 힘겹게 함께 있어서 더 좋네요. 옮겼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개 상자를 오늘 내보이며 참 평화롭네요. 비웃음을 네, 함께 있어서 더 좋네요. 흘렸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요, 문석태의 괜찮습니다. 손에 오늘 참 들린 평화롭네요. 상자를 보자 네, 함께 있어서 연비는 더 좋네요. 온몸이 더 드릴까요? 아니요, 그대로 괜찮습니다. 굳는 오늘 참 듯했지요. 평화롭네요. 네, 이것 함께 하나 있어서 더 좋네요. 때문에 많은 더 사람이 드릴까요? 아니요, 죽게 괜찮습니다. 되었다. 오늘 참 연비는 평화롭네요. 상자를 네, 함께 있어서 바라보며 더 좋네요. 아무 더 드릴까요? 아니요, 말도 괜찮습니다. 하지 오늘 참 평화롭네요. 못했지요. 네, 함께 있어서 문석태는 더 좋네요. 더 상자에 드릴까요? 아니요, 자물쇠를 괜찮습니다. 단숨에 오늘 참 평화롭네요. 힘껏 네, 부쉈지요. 함께 있어서 더 좋네요. 날카로운 더 소리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함께 오늘 자물쇠 참 평화롭네요. 파편이 네, 사방으로 함께 있어서 더 좋네요. 튀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요, 안에 괜찮습니다. 든 초본과 오늘 참 평화롭네요. 베넷볼을 네, 재빨리 함께 있어서 더 좋네요. 꺼내 더 아전에게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던졌지요. 오늘 참 빈 평화롭네요. 상자만 손에 네, 함께 있어서 든 더 채 좋네요. 화로 더 드릴까요? 앞으로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큼성큼 오늘 참 걸어 평화롭네요. 다가갔습니다. 네, 함께 있어서 더 연비는 좋네요. 그 더 뒷모습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켜보며 자, 이것을 숨조차 받아라.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스승님. 쉬지 소중히 다루어라. 못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몸을 자, 움직이려 이것을 받아라. 정말 해도 감사합니다. 스승님. 손발이 소중히 전혀 다루어라. 말을 네, 알겠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라. 불길이 정말 메워 감사합니다, 스승님. 자개를 소중히 다루어라. 삼키기 네, 알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붉은 받아라. 불꽃이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검붉은 소중히 매와 다루어라. 네, 알겠습니다. 문양을 순식간에 자, 이것을 남김없이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집어삼켰지요. 소중히 다루어라. 네, 연기가 알겠습니다. 매캐하게 자, 이것을 피어올라 받아라. 정말 눈을 감사합니다, 스승님. 찌르는 소중히 것도 다루어라. 네, 알겠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라. 눈앞이 정말 감사합니다, 온통 스승님. 뿌옇게 소중히 흐려져 다루어라. 네, 알겠습니다. 갔지요. 자, 이제 이것을 너희 이 받아라. 정말 감사합니다, 모녀가 스승님. 누구였는지 소중히 다루. 말해줄 것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 잘 지냈니? 문석태는 저기 같이 그렇게 놀래? 응, 좋아. 선언했지요. 그의 할머니 목소리에는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승리를 저기 확신하는 같이 놀래? 응, 여유가 좋아. 묻어 할머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연비는 지냈니? 그 여유로운 저기 같이 놀래? 얼굴을 좋아. 똑똑히 눈에 할머니 새겼지요. 안녕하세요. 그래, 잘 언젠가 지냈니? 저 저기 얼굴이 같이 놀래? 응, 무너지는 좋아. 나를 할머니 반드시 제 안녕하세요. 눈으로 그래, 잘 지냈니? 보고야 저기 같이 말겠다고 놀래? 응,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연비는 안녕하세요. 무릎을 그래, 잘 지냈니? 꿇은 채 저기 제가 같이 놀래? 응, 흩날리는 광경을 할머니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눈물조차 저기 같이 나오지 놀래? 응, 않을 좋아. 만큼 마음이 텅 할머니 비어버린 그래, 잘 것만 지냈니? 같았지요. 저기 같이 놀래? 그저 응, 좋아. 제만 뚫어져라 할머니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있을 그래, 잘 지냈니? 뿐이었습니다. 저기 같이 놀래? 매화 응, 문양이 좋아. 검게 그을리다 마침내 차가 정말 완전히 좋네. 형체도 맞아, 향이 없이 정말 은은해. 사라졌습니다. 문석태가 떠난 뒤 차가 정말 좋네. 아전은 타다 맞아, 남은 향이 정말 은은해. 상자를 쓰레기 구덩이에 차가 정말 버렸지요. 좋네. 맞아, 발로 향이 툭 정말 은은해. 걷어차듯 구덩이에 던져
차가 넣고는 정말 자리를 좋네. 맞아, 향이 떴습니다. 정말 은은해. 연비는 모든 희망이 차가 정말 사라진 듯 좋네. 고개를 맞아, 향이 정말 숙였습니다. 은은해. 그렇게 한참을 차가 정말 꼼짝도 좋네. 하지 않고 맞아, 향이 정말 앉아 은은해. 있었지요. 구덩이 속재는 차가 정말 아직도 좋네. 온기가 맞아, 향이 정말 따뜻하게 은은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손끝이 정말 될 듯 좋네. 맞아, 향이 뜨거웠지만 정말 은은해. 연비는 신경 쓰지 차가 않았지요. 정말 좋네. 하지만 맞아, 연비는 향이 정말 은은해. 타다 남은 상자 조각을 만지다 차가 정말 좋네. 바닥판의 두께가 맞아, 향이 정말 은은해. 겉보기보다 깊다는 것을 차가 손끝으로 정말 좋네. 알아차렸습니다. 맞아, 향이 정말 은은해. 무심코 스친 손끝이 차가 그대로 정말 좋네. 멈춘 오늘 순간이었지요. 장이 정말 북적이네. 맞아, 숨이 사람들로 순간 가득해. 어서 오게나. 멈추었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책을 좀 사러 왔어. 연비는 재빨리 오늘 장이 정말 주위를 북적이네. 살피며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소리를 어서 오게나.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책을 좀 사러 왔어. 그녀는 어머니가 오늘 장이 정말 일곱 북적이네. 번 맞아, 번째로 사람들로 두드릴 가득해. 어서 오게나. 때마다 안녕하세요, 다른 할아버지. 소리가 책을 좀 사러 왔어. 낯음을 오늘 장이 떠올렸지요. 정말 북적이네. 맞아, 베개맡에서 사람들로 가득해. 몇 어서 번이고 오게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보았던 책을 좀 그 사러 왔어. 익숙한 오늘 장이 정말 동작이었습니다.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창자가 어서 단순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함이 책을 좀 아니라 사러 왔어. 속이 오늘 장이 겹친 정말 물건이라 북적이네.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어서 판단했지요. 오게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등줄기가 책을 좀 사러 서늘하게 오늘 장이 정말 식어가는 북적이네.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게나. 안녕하세요, 연비는 할아버지. 부러진 책을 좀 사러 왔어. 비녀로 오늘 장이 그을린 정말 북적이네. 바닥 맞아, 사람들로 틈을 가득해. 어서 오게나. 벌렸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책을 좀 사러 왔어. 손끝이 검댕으로 오늘 장이 정말 새까맣게 북적이네.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어서 물들었습니다. 오게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비녀 책을 좀 사러 끝이며 왔어. 번이나 오늘 장이 정말 미끄러졌지만 북적이네. 맞아, 사람들로 가득해. 연비는 어서 결국 오게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책을 좀 사러 왔어. 포기하지 오늘 않았지요. 장이 정말 북적이네. 맞아, 노스가 사람들로 가득해. 잠깐 어서 오게. 보인 스승님, 책이 순간이었습니다. 망가졌어요. 분명 괜찮다, 이아이야. 무언가 중요한 건 네가 배운 안에 것이다. 들어 하지만 괜찮아. 있었지요. 스승님, 책이 망가졌어요. 가슴이 세차게 괜찮다, 이아이야. 중요한 건 뛰기 네가 배운 것이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스승님, 사람의 책이 망가졌어요. 운명을 바꿀 괜찮다, 이아이야. 중요한 건 네가 결정적인 배운 것이다. 증거일지도 하지만 괜찮아. 몰랐지요. 스승님, 책이 망가졌어요. 문 밖에서 괜찮다, 아전에 이아이야. 중요한 건 네가 배운 발소리가 것이다. 하지만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책이 발소리가 망가졌어요. 점점 괜찮다, 이아이야. 중요한 건 네가 가까워지고 배운 것이다. 하지만 있었지요. 괜찮아. 스승님, 책이 연비는 망가졌어요. 상자 조각을 괜찮다, 이아이야. 재더미 중요한 건 밑에 네가 배운 다시 것이다. 하지만 묻고 괜찮아. 모르는 척 스승님, 책이 망가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괜찮다, 이아이야. 중요한 아전이 건 네가 문을 배운 것이다. 열고 하지만 연비를 괜찮아. 흘기 스승님, 책이 내려다보았지요. 망가졌어요. 괜찮다, 이아이야. 숨소리를 중요한 건 죽인 네가 배운 채 것이다. 하지만 연비는 괜찮아. 눈조차 스승님, 책이 망가졌어요. 깜빡이지 않고 괜찮다, 이아이야. 중요한 건 네가 배운 버텼습니다. 것이다. 하지만 기절한 괜찮아. 줄로만 스승님, 책이 안아저는 망가졌어요. 혀를 괜찮다, 이아이야. 차며 중요한 건 다시 네가 배운 것이다. 문을 굳게 닫았지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연비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운수가 그 제 속에서 가느다랗게 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연비는 재더미 속에 손을 깊이 묻은 채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그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지요.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문석태의 죄를 낱낱이 밝힐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밖이 그쳤지만 눈천지네요. 땅은 그래서 더 여전히 따뜻하게 질척하게 느껴져요. 함께 있어서요. 젖어 있었지요. 밖이 도겸이 눈천지네요. 밤교대 그래서 더 틈에 따뜻하게 느껴져요. 잠그고 함께 있어서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밖이 눈천지네요. 문틈으로 그래서 더 스며든 따뜻하게 느껴져요. 빛의 함께 두 있어서요. 아이는 서로 눈을 밖이 눈천지네요. 마주쳤지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시간이 느껴져요. 없다. 함께 있어서요. 서둘러야 한다. 도겸이 밖이 낮은 눈천지네요. 그래서 목소리로 더 따뜻하게 다급히 느껴져요. 재촉했습니다. 연비는 밖이 재더미를 눈천지네요. 그래서 해치고 더 따뜻하게 상자에 느껴져요. 이중 함께 바닥을 있어서요. 뜯어냈습니다. 밖이 눈천지네요. 손끝이 그래서 더 떨렸지만 따뜻하게 느껴져요. 함께 멈추지 있어서요. 않았지요. 밖이 바닥판이 뜯겨 나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도 크게 들렸지요.
그 안에서는 불길에도 상하지 않은 작은 노쇠 통이 나왔습니다. 통의 뚜껑에는 7송이 매화가 새겨져 있었지요. 연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진실이 드디어 손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지요. 도겸도 곁에서 함께 눈시울을 붉혔지요.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한참 만에야 도겸이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겠구나. 연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통 안에는 쌍둥이 여아의 출생을 적은 산실청 기록, 왕실 인장의 일부, 산파의 수결이 남아 있었지요. 연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한 장씩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수십 년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스며 배어 있는 듯했습니다. 연비는 문서에 글씨를 초본에 적힌 양어머니의 글씨와 대조했습니다. 두 글씨체가 정확히 일치했지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화와 왕비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수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연비는 문서를 가슴에 소중히 꼭 품었습니다. 도겸은 호조, 창고의 원본 운송표를 빼내 왔습니다. 관리들의 눈을 피해 밤새 서고를 뒤진 끝이었지요. 손에 쥔 원본 운송표에는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것을 보며 목이 메었지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세상에 하나뿐인 증거였습니다. 구휼미가 문석태 사가로 옮겨진 날짜와 수량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봐라. 날짜가 정확히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도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지요. 연비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숫자를 꼼꼼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성의관 윤매는 연비가 가져온 안료천과 진매간의 먹빛을 살폈지요. 돋보기를 들고 한참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지요. 윤매의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했습니다. 문서가 뒤늦게 고쳐졌으며 왕비의 약의 초가 들어갔다고 확인했지요. 이 먹빛은 최근에 덧칠된 것이 분명하다. 윤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건 확신이었지요. 늙은 산파는 옥문 너머로 산실청 수결이 자기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야윈 얼굴에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지요. 옥살이로 상한 몸이었지만 정신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정전에서 다시 말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 늙은 목숨 하나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 산파는 그렇게 말하며 연비의 손을 꼭 맞잡았지요. 그 손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연비와 도겸, 윤매는 친국날 각자 문서와 증언과 왕비의
경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지요.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계획이었지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인정전의 새벽 북소리가 nak게 울렸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연비는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듯 되뇌었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연비가 자개 상자에 노쇠 통을 품고 문을 향해 걸었지요. 도겸과 윤매도 각자의 증거를 품에 안고 그 뒤를 따랐지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낮게 울렸습니다. 인정전의 붉은 기둥이 새벽빛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연비는 상자를 품에 꼭 끌어안고 문지방을 조용히 넘어섰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인정전 마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인정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무백관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았지요. 이른 새벽부터 인정전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석태는 왕비의 옷을 갖춰 입은 설화를 국왕 앞으로 데려와 세웠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씩 힘겹게 걸음을 옮겼지요. 왕비가 병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려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출렁임이 일었지요. 몇몇은 안타까운 얼굴로 왕비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문석태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약에 잔뜩 취한 진짜 왕비가 포승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요. 가끔씩 몸을 휘청이며 겨우 서 있는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문석태는 왕비를 사칭한 미친 쌍둥이가 감히 궁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설화는 딸을 살리려 입을 열지 못했지요. 떨리는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눈을 내리 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잘못 해도 딸의 목숨이 그대로 위태로워질 것이었지요. 설화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진짜 왕비는 약기운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가끔 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화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지요. 두 얼굴만으로는 누구도 진위를 가릴 수 없었지요. 똑같은 두 얼굴을 번갈아 보는 국왕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왕비의 얼굴조차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국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이
연비는 인정전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호위들이 놀라 연비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비는 그들 사이를 재빨리 비집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 나섰지요. 두 분 모두를 죽이기 전에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연비의 목소리가 인정전 마당 가득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문석태는 연비를 도와서 문서를 훔쳐낸 요망한 계집아이라 꾸짖었지요. 그의 손가락이 연비를 매섭게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왕실을 능멸한 중죄인이 즉시 차명에 처하라고 청했지요. 그니들이 연비를 향해 칼자루에 손을 힘주어 얹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순간이었지요. 국왕은 손을 들어 그니들을 일단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 국왕의 목소리에 좌중이 순간 춤추긴 채 조용해졌지요. 연비가 산실청 기록을 내밀자 문석태는 불탄 폐문서라며 빼앗으려 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문서 위에서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문석태의 손톱이 종이 모서리를 깊숙이 파고 들었지요. 국왕의 근위가 누구의 명을 따라야 할지 머뭇거렸습니다. 정적이 인정전 전체를 묵직하게 짓눌렀지요. 그 침묵 속에서 연비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폐문서가 아니라 산실청의 진짜 기록입니다. 연비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또박또박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윤매가 왕비에게 약물이 쓰였다고 증언했지만 문석태는 한낱 여의가 대신을 모함한다며 매질을 영하였지요. 윤매는 끌려가면서도 증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몸이 끌려가는 와중에도 목소리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제가 살핀 그대로 사실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인정전에 울려 퍼졌지요. 그때 도겸이 운송표를 손에 꼭 쥐고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품속에 운송표가 땀에 흠뻑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문석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쉼 없이 흘러내렸지요. 연비는 품속에 초상 덧칠 조각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두 분을 분명하게 가려낼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전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연비에게로 모였지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순간이 이어졌지요. 국왕도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아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인정전 안이 출렁이던 때였습니다. 이제껏 조용하던 좌중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연비는 왕비의 귓불점이 지워진 초본과 원래 점이 그려진 낡은 초상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두 그림을 비교한 대신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짙게
번졌지요. 문석태가 도화서에 은밀히 지시해 점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이어 진짜 왕비를 씻기자 지워지지 않은 귓불점이 드러났습니다. 궁녀들이 조심세 왕비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 냈지요. 설화의 귀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인정전 안에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지요. 국왕이 마침내 누가 왕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빛이 번져 갔지요. 국왕은 진짜 왕비 앞으로 성큼 다가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정녕 나의 왕비가 맞구나. 떨리는 목소리 이었지요. 왕비는 눈물을 쏟으며 국왕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주어 꼭 맞물렸지요. 문석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순간적으로 칼을 뽑아 왕비를 찌르려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마지막이자 최후의 발악이었지요. 도겸이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았습니다. 칼끝이 도겸의 팔뚝을 스치며 붉은 피가 번졌지요. 연비가 놀란 비명을 지르며 도겸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정신 차려요. 연비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힘껏 눌렀지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계속 배어 나왔습니다. 도겸은 아픔을 참으며 애써 옅게 웃어 보였지요.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관들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요. 연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니들이 문석태를 붙잡아 바닥에 힘껏 짓눌러 쓰러뜨렸습니다. 문석태는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목청껏 소리 질렀지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끝까지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왕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 보았지요. 내 죄는 오늘 열리는 침국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문석태는 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다 이내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국왕은 곧이어 옥에 갇힌 산파와 윤매를 즉시 풀어주라고 명하였지요. 두 사람은 부축을 받으며 인정전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산파는 왕비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지요. 수십 년을 마음 졸이며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환한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윤매도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자신의 진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설화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왕비에게 예를 정중히 갖췄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매간의 온전한 예였지요. 왕비는 설화의 손을 붙잡아 천천히 일으켜 곧게 세웠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며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왕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마움과 서글픔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얼굴에 전혀 다른 세월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한 사람은 궁중에 화려한 비단옷을, 다른 한 사람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차림에 분명한 차이가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지요. 왕비는 손을 뻗어 설화의 뺨을 가만히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설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지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그제야 조금씩 내려놓아 지는 듯했지요. 곁에 있던 도겸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매는 왕비의 곁으로 다가가 맥을 짚으며 살폈지요. 이제 몸을 편히 쉬셔야 할 때입니다. 윤매의 말에 왕비는 고개를 가만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친국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인정전 앞들에는 백관이 늘어서 춤추긴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뜰을 스치는 가운데 모두가 굳은 얼굴로 결과를 기다렸지요. 문석태는 도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도 낱낱이 자백했지요. 매질 몇 대에 그는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때의 위세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매수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관리들은 낱낱한 사실에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늙은 산파와 윤매, 도겸, 연비, 네 모두 증언대에 차례로 섰습니다. 각자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뢰었지요. 문석태의 얼굴이 증언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문석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내 발뺌하려 했지요. 모두 저 계집아이의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 있었습니다. 증좌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국왕은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용상에서 일어난 국왕의 목소리가 인정전 가득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국고를 횡령하고 왕실을 크게 능멸한 죄에 그 죄가 실로 무겁도다. 좌중은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 무거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문석태는 삭탈관지 되어 즉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그의 발밑에서 관복이 힘없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겸의 아버지는 누명을 완전히 벗고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옥문이 열리자 도겸이 먼저 달려가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지요. 부자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로의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던 연비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지요. 오랜 고생 끝에 겨우 맞은 재회였기에 더욱더 뭉클했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던 이웃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지요. 며칠 후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설화는 궁에 남을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왕비의 처소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왕비는 언니가 곁에 있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왕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설화는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저는 여염집에서 자는 편이 더 편합니다. 설화는 조심세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지요. 궁궐의 화려함보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설화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왕비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지요. 대신 자주 만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얼굴을 보러 오도록 하여라. 왕비의 다짐에 설화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비는 도와서 정식 화원으로 품계를 받았지요. 임명장을 받아 드는 연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그 순간 한꺼번에 일려와 떠올랐지요. 늙은 화원은 제자로 삼겠다며 연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재주는 내가 평생 봐온 것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연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겸의 아버지는 복직되어 다시 호조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지요. 오랜만에 손에 쥔 붓이 낯설고도 반가운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도겸도 설이 견습으로 새 출발을 했지요. 늙은 산파도 왕비의 명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장받았지요. 궁 근처 작은 집 한 채가 그녀에게 새로 주어졌습니다. 산파는 그 집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었지요. 봄이 되어 활짝 필 것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윤매는 왕비의 전담 의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는 궁 안 그 누구도 그녀의 진맥을 함부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도겸은 작은 붓 하나를 품에 넣고 첫 출근길에 나섰지요. 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연비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오늘부터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겸도 마주
웃으며 힘찬 발걸음을 옮겼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에서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몇 해가 바람처럼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연비는 궁중 화원으로 이름을 알렸지요. 솜씨가 뛰어나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그녀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왕비의 새 조상을 그리는 자리에 연비가 붓을 들었지요. 붓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초상을 그려온 세월이 그녀의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이번에는 아무도 숨기지 않은 귓불점을 있는 그대로 그려 넣었지요. 설화는 작은 초가에 자리를 잡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나날 이었지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웃음소리가 초가를 늘 가득 채웠지요. 한 달에 한 번은 어김없이 궁을 찾아 왕비를 만났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궁문을 드나드는 소박한 날도 많았지요. 두 자매는 만날 때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도 그 웃음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 가고 있었지요. 도겸은 호조의 정식 서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실하게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지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정한 손이 다시는 그 안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도겸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지요.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비와 도겸은 저작거리에서 자주 마주쳤지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잦은 만남이었습니다. 종이전 앞을 지날 때마다 연비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그 골목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닭지를 나르던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옛 주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허리가 굽고 손도 떨렸지만 눈빛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미안했다. 나도 살아야만 했으니.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를 건넸지요. 연비는 웃으며 그 손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맞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맺혔지요. 연비는 그런 노인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늙은 화원은 연비에게 자신의 화첩을 통째로 물려주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그림과 붓, 자국들이었지요. 낡은 표지에는 오랜 손때가 곱게 베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붓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연비는 화첩을 가슴에 아주
소중히 꼭 품었지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연비는 자개 상자 자리에 새함을 정성껏 짜 넣었습니다. 오래된 목재를 직접 골라 정성껏 다듬은 것이었지요. 못 하나까지도 정성스레 손수 박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넷보, 조각과 노쇠통을 소중하게 나란히 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만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지요. 눈이 하얗게 소복이 곱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연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가만히 떠올렸지요. 닭지를 나르던 어린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어머니 왕비가 된 이모 함께 싸운 도겸까지 모든 얼굴이 눈송이처럼 하나씩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마다 그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연비는 붓을 들어 새하얀 종이 위에 매화 한 송이를 그려 넣었지요. 7개의 꽃이 피 소복한 눈 위에서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연비는 창밖에 어둠을 한참 동안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문 밖에서 낯익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도겸이 눈을 가만히 털며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이 야심한 밤에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연비는 조금 놀란 얼굴로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림이 다 되었나 궁금하여 와보았다. 도겸은 겸연쩍은 웃음을 슬쩍 지어 보였지요. 두 사람은 매화 그림을 나란히 들여다보며 말없이 오래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흰 눈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웃음 소리가 작은 방 안을 따뜻하게 가득 채워 갔습니다.